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마스가의 기적을 현실로 빚어내자. 그 한마디 말 때문일까요? 주춤했던 조선주가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조선업종의 실적 기대감도 확산되면서 중장기 주가 전망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미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가 이 조선업 협력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이제 국민들도 모자에도 이름도 써 있으니까 잘 알게 됐는데 정작 발표된 어제는 조선업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져서 깜짝 놀랐는데 네. 오늘 바로 반등을 했습니다. 주가가 왜 좀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처음에 회담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원래 기대했던 부분이 그래서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의 규모를 가지고 투자가 될 것인가 좀 그 부분이 구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정작 어제는 크게 구체화되는 모양이 없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한두 개 발표되는 그 내용으로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 규모가 좀 구체화되기도 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 사업장을 좀 방문을 하면서 명명식에 참여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뒤늦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전에는 그래도 굉장히 큰 이벤트니까 어느 정도 이벤트를 가지고 조금 매수매도에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정말로 기조적으로 이때 이후로 큰 이벤트가 이제 끝난다라는 생각이었다라고 한다면 어제의 조정폭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물지는 저희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더 나올 만한 물량이 있구나라는 거를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이제 큰 폭의 반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 어제 한미 정상회담, 네네. 조선업 협력하니까 이제 그 기대감으로 올랐던 게 단기적으로는 다 왔구나.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팔아야 될 때 아닌가 이렇게 투자자들이 생각했나 싶은데 혹시 그런 투자자 전략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실제로 기업들이 가서 뭔가 MOU를 맺는다거나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게 지금 단순히 이제 MOU를 맺었는데 실제로 사업으로 들어갈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거 보니 실질적인 계약이나 이제 조선 업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례가 조금 빨리 윤곽을 드러내겠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뉴스들이 있어서 오늘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다시 이제 뭐 하루 이틀 주가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이제 뭔가 기업들의 투자가 구체화되고 거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모양새는 좀 계속 이어질 것 같다. 혹시 이렇게 전망할 수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 저희는 시장 사이즈로 봤을 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원래 기존에 이제 특히나 미국에서 조선업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언급한 영역은 저희가 특수선 사업부와 관련된 부분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특수선. 국내에서 특수선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주가가 지금까지 쭉 두드러진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국내 특수선을 하지 않고 있는 삼성중공업까지도 미국의 군함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지에 있는 회사와 이제 MOU를 맺는 것을 보면서 미국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그 한국 조선 업체의 그 영업 상황을 조금 많이 활용을 하겠다라는 적극성을 띈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미 군함 관련된 그 쉽빌딩 관련된 예산만 연간 거의 400억 불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전체 다 만드는 상선의 1년 매출 규모를 합치면 한 300억 불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300억. 물론 당연히 미국의 군함을 우리나라가 갑작스럽게 뭐 절반을 만들다거나 이런 일 없겠지만 일부분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특히나 중국이랑 경쟁을 하지 않는 영역에서 꽤나 큰 그 사이즈의 시장이 좀 확장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확장되는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지금 기대가 되고 저희는 그러니까 이건 뭐 개인적인 추정이긴 하지만 한 100억 불에서 200억 불 사이 정도는 저희가 우리나라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시장 풀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그건 생각하고 기존의 있습니다. 우리 조선사들의 수주에 비하면 꽤 큰 규모다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되나요? 네. 그러면 조금 구체화되기 때문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삼성중공업 얘기를 들어주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삼성 3사, 삼성중공업, HD현대, 한화오션 어떻게 지금 구체화되고 투자 규모가 얘기되고 있습니까? 하나씩 한번 볼까요? 네, 일단 뭐 딱
미국 얘기 나왔을 때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 당연히 하나오션이겠죠. 네, 저희가 예.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예. 있는 필리조선소를 작년 12월에 인수를 했고요. 예. 본격적으로 지금 하나오션에 이제 계신 분들이 거기로 파견이 되어서 오. 사업의 이제 그 영업 상황을 조금 더 효율화시키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며칠 전에는 한 7천만 불 가량의 추가 투자가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상으로 이제 대통령 방문 이후에 네. 50억 불 정도 규모의 이제 투자가 들어가게 투자 될 규모 50억 예정이고. 단어나? 네, 지금 현재 그 사업장에 도크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이트가 한 군데 있고 원래는 두 군데가 있는데 한쪽은 암벽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추가적으로 도크를 한 2개 정도 더 늘리고 예. 암벽을 3개 정도 더 늘려서 지금 현재 1년에 한 척 정도 규모의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20척까지로 늘리겠다라는 20척까지 얘기를 건조 했었고요. 능력을. 예. 그 안에 고용된 인원의 규모를 1,700명에서 이제 한 7,000명까지 확장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처음에 인수할 때 저희가 1억 불로 인수를 한 회사에 예. 투자를 거의 50배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이제 20척 정도의 건조 체제가 갖춰진다라고 한다면 존스액트 마켓 말고 진짜 미국의 군함을 뭐 MRO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도 확장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이제 물리적인 거점을 두지는 않았지만 HD 현대중공업 HD 현대요. 현대중공업 그 그룹 같은 경우는 기존에 원래 헌팅턴 인걸스라고 하는 미국의 실질적으로 뭐 핵항공모함이나 아니면 잠수함을 만드는 대형 조선 그룹과 MOU를 맺은 상황이었었고요. MOU를요. 네네. 어떤 그리고 사업을 하게 되나요, HD 현대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미국에 있는 조선 업체들의 가장 큰 문제가 생산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장들이 다 생산 지연되고 인도 지연되고 정비도 지연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좀 빠르게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실질적인 도움을 좀 주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었었는데요. 뭐 아직까지 구체화된 부분은 없었던 상황이었고, 근데 어제 이제 미국의 현지에서 예. 지금 미국의 사모펀드가 미국 현지가 아니라 필리핀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모펀드가 있는데요. 그 사모펀드와 또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의 과거 한진중공업이 필리핀에 그 투자를 했었던 수빅조선소를 보유를 하고 있는 사모펀드인데요. 예. 그 사업장에 한 10년 정도 임대를 저희가 가져와서 실제로 그쪽에서 조선 역량을 지금 건조 역량을 높이고 있는 거를 현대중공업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미국의 그 전적으로 투자 그 사업장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조선 역량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투자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그 MOU를 맺는 장소에 이제 산업은행도 동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요거를 마스가 1호 프로젝트라고 저희가 얘기를 마스가 1호 하더라고요. 프로젝트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확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예. 삼성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군함을 만들고 있는 회사와 이제 MRO와 관련된 MOU를 삼성중공업이요. 했습니다. 그래서 네. 원래 기존에 한국에서는 군함을 전혀 만들고 있지 않았는데 저희가 MSRA라고 하는 미 군함 정비 관련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미 군함 쪽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겠다라는 게 국내에 있는 이제 대형 3사가 모두 다 진출하겠다는 게 이번에 좀 구체화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3사들의 투자 협력 MOU가 좀 구체화되는데 세 군데 중에서도 오늘 뭐 이재명 대표님이 특별히 이제 필리조선소를 좀 방문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좀 그 중에서도 이 세 군데에서 관심이라면 역시 하나오션에 제일 좀 기대가 큽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으신 쪽이 그쪽인 것 같고요. 이제 이번에 방문하고 이제 구성이 되는 이 형태를 보면서도 각각의 그룹이 이 마스카 프로젝트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접근 방식의 확연한 차이를 저희는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직접적인 투자를 늘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미국 관련 프로젝트가 뭐 영원토록 계속 많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유연한 그 전략을 가져가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유연한 전략이라면 무슨 뜻인가요? 에셋을 좀 무겁게 가져가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무겁게. 자산을 무겁게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이제 유동성 있게 가져가는 부분이 아무래도 나중에 유연한 대처를 하기에 조금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아마 미국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뉴스로 언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는 기업은 당연히 하나오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잠깐 언급도 해주셨지만 발주가 과연 지속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익률이 계속 높을 것인가, 조금 여러 가지 좀
우려 사항은 혹시 없습니까?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 군함과 관련된 책정되어 있는 이 예산 자체는 사실 장기인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30년 동안 평균 400억 불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미국의 조선을 조금 재건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세게 하면서 지금 당장 급한 군함 관련 MRO는 일단 한국의 사업장 현지를 조금 활용을 할 것이고 미국이 안에 있는 그 조선 사업장들의 상선 관련 역량을 키울 것인데 이번에 한나오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정도 그 효율 정도로 높이게 되는 게 한국에 있는 사업장들이 상선을 만드는 것보다 효율이 최대 올라와 봤자 한 50% 정도까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사이트에서 저희가 국제적으로 해운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상선을 짓는다는 건 사실 가성비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군함 MRO를 나중에는 좀 내재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저희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급하기 때문에 이제 MRO 관련된 게 한국의 가장 큰 미션이 되긴 하지만 나중에는 요 비중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조금 너무 무겁게 가지 말고 좀 유동적인 것들, 유동성 좀 생각하라 그런 말씀으로 또 이해도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형 조선 3사들의 수주는 뭐 일가에 몇 년치 지금 다 쌓여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수주를 하고 있는 것의 시기가 28년 하반기나 뭐 29년 정도에 인도할 물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3년 정도의 수주 물량은 지금도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돼서 지금 글로벌 수주 시장이 뭐 작년 대비 거의 반토막 났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연초에 세웠던 1년치 매출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수주 목표는 달성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 이후 하반기의 그 실적, 영업이익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25년 상반기 대비 25년 하반기에 건조하는 물량들의 단가가 꽤나 많이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원래 3분기에는 집중 휴가 기간도 있고 해서 조선업체들이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수기에 해당이 되지만 올해 하반기에 초입에 해당하는 3분기 같은 경우는 ASP가 많이 상승하는 구간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3분기 어닝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네요. 자, 그럼 투자자들은 뭐 그동안 주가가 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오름세가 지금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이면 얼마나 지속될 건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뭐 마냥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이 상승 추세선이 얼마나 이어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현재 절대 주가 기준으로 저희가 2007년의 호황기 때보다 밸류에이션이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2007년 호황기 때보다. 근데 그때 당시는 저희가 호황의 폭은 굉장히 컸는데요. 호황의 지속성이 굉장히 짧은 사이클에 해당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2007년에 받은 그 수주 물량으로 저희가 2010년에 좋은 실적 한 번 보여주고 이제 그 뒤로 굉장히 장기간 동안 안 좋은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이 그때와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조선업체들은 27년까지 영업이익률이 계속 개선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수주와 실적 두 가지 토끼 중에 한 마리는 그냥 담보해놓고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주에 대해서 이선종 나오고 저선종 나오면 이제 나올 거 다 나왔으니까 더 안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10만 척의 배 중에서 이중연료 추진 엔진으로 전환을 완료한 선박이 2,400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단순히 해상물 동량이 늘어서 그 배가 더 필요해가지고 발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선대들이 교체돼야 되는 수요가 있는 것인데 그 교체로 전환된 비율이 5년 동안 많이 노력했지만 굉장히 낮다라는 거를 좀 감안하면 수주가 중간에 또 끊길 만한 요인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수주 요인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역대 가장 높은 ROE를 아마 앞으로 보시게 될 텐데 그 ROE를 봤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배수가 충분히 싸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TP도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가 수익 비율 전반적으로 또 자기 자본 이익률 같은 감안할 때 훨씬 더 이게 배수가 올라갈 여지가 있다. 지금 중국 조선사들이 엔진을 우리 걸 좀 의존한다는데 이 뭐 반도체처럼 이 조선도 이게 엔진 회사들도 지금 관심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엔진 회사들 실적이라든지 주가 전망은 어때요? 오히려 엔진 회사들의 매출 확장성이 완성 조선 업체보다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에도 판매를 하기 때문인데 중국 업체들이 작년 하반기에 보면 일부 이제 민간 조선 업체들이 조금의 증설을 진행을 했고요. 완성 조선 업체가 증설을 하는데 그거에 부합하는 수준의 엔진 증설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당연히 중국에 있는 엔진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2029년에 인도될 선박 정도에는 중국의 조선 업체에게도 중국에서 만든 엔진이 조금 들어가서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28년 정도까지 인도되는 그럼 엔진에 해당이 되겠죠. 이 엔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조금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선박의 가격은 그 선박 가격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격을 오히려 더 높은 비율로까지 불러도 이게 시장에서 충분히 팔릴 수 있을 만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수주에 있어서는 한 27년 정도까지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 수익에 있어서는 28년 정도까지 엔진사들은 조금 시장이 확장 국면에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조선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엄경 신영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